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그동안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거나 그 전에 제 모닝 루틴 영상들에 나왔던 루틴들을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제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들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놓치시지 않도록 제 채널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저번 달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의 2021년 저널링 루틴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와 저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매일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같은 형식의 다이어리나 플래너라면 충분히 제 플래닝 시스템을 적용시키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의 저널링 루틴은 이렇게 두 개의 플래너와 두 개의 저널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밖에 제가 쓰는 독서 노트도 영상 말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루틴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데일리 플래너는 아침 저녁으로 딱 시간을 정해서 쓴다기보다는 아침에 간단하게 투두리스트 적은 거에다가 그때그때 한 일이나 일어난 일들을 적는 플래너입니다. 원래 저번 영상에서는 이 아이를 그 용도로 쓰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매일 주어진 칸이 너무 작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몰스킨 데일리 포켓 다이어리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놓은 투두 리스트가 있고,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밑에 더 적어 내려가는 거죠. 이 플래너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저널링 루틴에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쓰는 건 이 5년 다이어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5년치 같은 날에 스페이스가 주어지고요. 올해가 이 다이어리를 쓰는 첫 해라 2025년까지 쓰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 다이어리를 쓸 때는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포커스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 그 전날에 일어난 일들을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캐나다 시간으로 1월 8일이라 이제 1월 7일 어제의 다이어리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이어리를 쓸 때는 항상 이 데일리 포켓 플래너를 보면서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에 씁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 1분 30초 걸려서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썼고요. 어디를 갔고 어떤 일들을 했고 누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저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5년 동안 꾸준히 써야 하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의욕이 넘쳐서 너무 길게 쓰게 되면 아마 그 긴 시간을 유지하시기 힘드실 테니까요. 그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매일 아침 쓰는 저널은 이 데일리 저널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래너는 A6 사이즈라서 위클리는 없고 이어리, monthly 그리고 데일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통 다른 여러 플래너에 있는 이 이어리, 그러니까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이 부분에서 많이들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트래커로 쓰고 있고, 이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인덱스로 쓰고 있는데요. 일단 이걸 먼저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저의 매일의 기분과 무드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수면의 양을 트래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키 노트에 색깔별로 컬러 코드를 만들어서 매번 번거롭게 쓰지 않아도 그냥 색으로 표현하게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어 연말로 갈수록 노란색과 초록색이 많아지죠. 이건 제가 대체적으로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가 넘쳤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나고 angry, anxious, frustrated, annoyed가 브라운이잖아요. 그래서 화나고 기분이 안 좋은 색깔이 있는 건 아마 이때 한국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픈 뉴스를 접하고 이틀 연속 저의 기분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저의 수면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핑크색으로 7 to 8 hours, 한 7, 8시간의 수면을 자는데 이 패턴이 보입니다. 보통 금요일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잠이 부족한 게 보이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캐나다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올리기 때문에 주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편집할 시간에 여유가 많지 않고 아무래도 금요일에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수면의 양이 줄어드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틀리로 가서 이런 식으로 그 전날에 가장 감사했던 일을 짤막하게 적어주고요. 이렇게 이 트래킹 하는데 정말 한 30초, 그리고 이 감사 노트 전날 거 하나 적는데 30초도 안 걸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일리로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앱에서 매일 제공해주는 바이블 버스를 한쪽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여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이 밑에는 그날의 affirmation, 확언이라고 하죠. 이렇게 몇 가지 확언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저의 감사, gratitude 노트를 짧게 5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아침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느끼는 감정 등을 써주고 있는데요. 원래 작년까지는 제가 이 A6 사이즈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의 노트들을 썼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대신 곧 보여드릴 이 플래너에 또 이제 저녁 루틴으로 매일 적고 있고, 어차피 아침에는 20분 이상 저널링을 하고 있을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그래서 오히려 부담도 안 되고 쉽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2가지 저널을 쓰는데 드는 시간은 총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이 2가지 저널을 씀으로 인해서 저의 저널링 루틴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을 맑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다이어리를 나눠 쓰지 않고 이제 하나만 쓰실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나 이제 보여드릴 저널링 방식을 하나의 다이어리에 모아서 쓰시거나 각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다시 돌아와서 저는 30분 타이머 세팅을 해놓는데요. 사실 30분까지 걸리는 날은 별로 없지만 보통 한 25분 정도면 되지만, 이렇게 타이머를 세팅해 놓으면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줘서 이제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가끔 우리 필 받으면 한없이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든지 너무 한 가지에 치우치다 보면 전체적인 삶의 밸런스를 찾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널링 할 때 타이밍을 세팅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30분 동안 제가 하는 건 저의 메인 플래너이자 메모리 키핑인 이 A5 사이즈, A6 사이즈보다는 이 정도로 크고요. 그래서 이 플래너에 이제 먼틀리 캘린더를 열고 그날의 이제 하이라이트를 정해서, 저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붙여주는데요. 깔끔하게 글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어떤 추억인지, 어떤 하이라이트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날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를 마신 날이라 이런 드링크 스티커를 붙여줬고요.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비건 식단으로 먹은 날이라 이렇게 샐러드 먹는 스티커를 붙여줬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레퍼런스가 필요할 때 한눈에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클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는 저의 메인 플래너인데요. 매주 일요일 밤에 그 다음 주 중요 스케줄을 적어 놓음으로써 일주일 스케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매일 저녁에 이 위클리로 돌아와서 이 데일리 플래너를 보면서 제가 오늘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빈칸에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빈칸이 있죠. 여기는 이제 제가 미리 플래닝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8일이니까 여기다 적어줘야겠죠. 정해진 시간에 한 일들은 여기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시간에 따라서 새벽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들에 따라서 적어 놓고요. 그냥 기록하고 싶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빈칸에 그냥 써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저희 딸이 지금 만 7살인데요. 생애 처음으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준 거 기억하고 싶어서 적었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아끼는 카멜색의 테이블보가 있는데 혹시 빠면은 망가질까봐 밀었던 거 드디어 빨았다, 이런 사소한 거. 그리고 또 여기는 저희 남편이 만들어준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서 그런 것도 적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번에 개발한 파스타 레시피가 나름 성공적이어서 그것도 기록해 놓고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서 나중에 보기 쉽게 해 놓고요. 이렇게 하루의 마무리로 기록해 놓는 메모리들은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메모리들은 이런 식으로 하트로 표시를 해 놓고요. 해야 할 일들이나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다가 그 태스크를 끝내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형식으로 이 위클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일요일 밤에 미리 이런 식으로 플래닝을 해놓기 때문에 많은 경우 여기가 이미 채워져 있고요. 그냥 그날 데일리를 보면서 빈칸에 메모리 키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일리로 가서 제가 하는 거는 다시 이 제 포켓 노트를 보면서 좀 더 elaborate를 해서 적고 싶은 게 있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데일리 페이지에 적고요. 아니면 이제 뭐 어제 여기 쓴 거 보시면 정말 랜덤하게 상황별로 뭐 제가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할 때 좀 더 뭐 집중하고 싶을 때 릴렉스 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을 음악 추천받은 것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뭐 이렇게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이 매일 그냥 쓰고 싶은 것들을 적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좀 더 현명한 소비에 관한 리스트도 이렇게 짜보고 저의 생각도 적어봤고요. 그리고 뭐 어떤 뉴스에 관한 저의 생각이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1월 1일에는 제 한 해의 목표 등을 적어보기도 하고요. 이쪽은 1월 달의 Habit Tracker인데요. 이건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달 첫 장에 습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스프레드를 만들어서 지킨 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줌으로써 한눈에 저의 습관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예 못 쓴 날도 있어요. 근데 데일리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쁜 나머지 저널링을 하지 못하는 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루가 비게 되는데 그럼 그걸 다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만 밀리게 돼도 그게 확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쿨하게 그냥 패스합니다. 이렇게 패스하고 바로 그냥 당일치만 쓰시게 되면 중간에 아예 저널링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yearly를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쓰지 못한 날의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 뭐 쓰고 싶은 토픽에 저널링을 하고 이 인덱스에 표기만 해줘도 충분히 플래너를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1월 7일 날 My Playlist라고 제목이 써져 있죠. 그러면 이제 1월 7일로 가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My Playlist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월 6일에 Mindful Spending이라고 적혀 있고 1월 6일에 제가 Mindful Spending 소비에 관한 저널링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yearly 페이지를 인덱스로 쓰고 있고요. 아까 A6 사이즈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여기서도 저만의 컬러 코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뭐 나중에 필요한 정보가 될 뭐 reference, memory, 그 다음에 뭐 vision, recipe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나눠서 각 토픽에 맞게 색을 표시해 주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플래너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간직을 할 플래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예전에 어떤 정보에 관해서 쓴 게 있었는데 어느 날에 썼었지 하고 이제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죠. 그때 쉽게 reference 파란색이죠. 그럼 이제 쭉 나열된 토픽들 중에 파란색만 찾아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레시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만의 레시피나 어디서 봤는데 꼭 따라해보고 싶은 레시피를 어딘가에 적어놨는데 365일 데일리를 다 뒤져가면서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쉽게 레시피 주황색, 그럼 이제 주황색 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점 또 하나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이 페이지가 차게 되면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벤트라고 핑크색으로 적혀 있죠. 이 벤트는 쉽게 말해 이제 불만을 막 그냥 내 저널에 쏟아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 2월 달에 특히 핑크색으로 도배를 했다면 그 달의 나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좀 다잡고 간다든지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지 그렇다면 솔루션은 무엇인지 등 자신의 이제 심리 상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하시게 되면은 굳이 저처럼 여러 개의 플래너와 다이어리를 나누지 않아도 이 한 다이어리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저널링을 한꺼번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만 해주게 돼도 나중에 혹시 다시 볼 일이 있거나 찾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미 제가 해놓은 거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해놨는데요. 사실 이 인덱스 페이지는 그 달이 끝나면 한꺼번에 그냥 쭉 필러아웃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저의 1월달 3가지 목표를 적어봤는데요. practice Korean writing.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민을 와서 한글을 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 나이에 맞지 않게 한글이 굉장히 초딩스러워서 제 목표 중 하나가 이제 한글 예쁘게 쓰기 연습이고요. Read 6 books per month. 그리고 60-minute workout. 이런 식으로 제 1월의 목표를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 밑에는 제가 그 달에 읽을 책들을 써놨고요. 이렇게 읽은 책들에는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캡을 해드리면 아침에는 저의 5년 다이어리를 쓰고 그 다음에 퍼스널 저널로 가서 그 전날 무드와 그 다음에 수면 트래킹을 해주고요. 먼틀리로 가서 그 전날 가장 감사했던 일을 적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로 가서 바이블 버스, 그 다음에 학원, 감사 노트,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한 페이지에 적어주는데 총 소요 시간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저녁에는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제 A5 사이즈 플래너에 먼틀리로 가서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쓰고 위클리에 그날의 메모리 키핑을 적어주고 마지막으로 데일리로 가서 저널링 타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는 나중에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것들이나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저널링 등을 이 데일리 페이지에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녁에 하는 저널링 루틴의 총 소요 시간은 대략 25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독서 노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독서 노트는 일단 매일 쓰지는 않고요. 이 노트는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노트는 필사 노트로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쓰는 노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스 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팁을 얻어서 따라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먼틀리에 다 읽은 날짜에다가 그 책의 표지를 붙여줌으로써 한눈에 그 달에 몇 권을 읽었고 또 얼마나 걸렸는지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줬고요. 이거는 제가 12월 달에 그냥 시험 삼아 해봤고 그리고 뒤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각 책마다 제목과 저자, 출판사, 저만의 평점 등을 써주고 밑에는 짤막하게 저의 생각이나 노트 등을 써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에 직접 밑줄도 긋고 스티키 노트도 붙여가면서 책에 직접 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 노트를 보고 더 깊게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책에 써놓은 노트 등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괜찮고요. 책에 직접 밑줄이나 노트를 쓰기 싫으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A6 사이즈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의 노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저의 필사 노트인데요. 제가 12월 말이랑 1월 첫 주에는 스케줄이 많아서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쓰진 못했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힐링이 되고 도움이 되는 책들을 고르셔서 이렇게 필사를 하시면 그 책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쓰는 동안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생각을 정리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전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자주 이 필사 노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저널링 루틴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저널링 루틴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넣어드릴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가시기 전에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